20년 전 진실을 은폐했던 미국. 하지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은 미 해군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미국은 점차 약화되는 해군의 전력 누수를 보완할 수단으로 다시 한번 무인 수상정 전력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현재 무인 수상정은 미국을 비롯한 군사 강국의 해군 함정을 위협하는 무기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홍해 일대에서 후티 반군의 무인 자폭보트에 곤욕을 치르고 있으며 세계 2위의 군사력을 보유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의 무인 함정 공격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무인 수상함이 그저 해상에서 적 함대를 향해 자폭하는 것을 넘어 연안에 위치한 군사시설까지도 타격이 가능하도록 진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미국도 무인 수상정의 전략적 가치를 다시 바라보고 태평양에서의 전력 증강을 목표로 뒤늦게 무인 수상정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상 전력이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은 무인 수상정의 전력을 얼마나 발전시키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한국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군진 무인 수상정 운용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역시 조선 분야에서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저력을 가진 한국답게 무인 수상정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한국이 무인 수상정 분야에서도 우수한 기술력을 계속해서 선보인다는 것은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미 해군은 자체적으로 더 이상 해군력을 강화하기 힘들 정도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한국조선 업체와의 협력을 계속해서 증가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무인 수상정 분야에서도 한국과 미국의 협력이 강화된다면 한국은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미국은 중국을 상대할 전략적 카드를 하나 더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재가동되는 미국의 무인 함대 프로젝트를 살펴보고 한국의 무인 함정 개발 현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02년에) 진행된 밀레니엄 챌린지 군사훈련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간 전쟁 시뮬레이션이자 미군의 치욕적인 패배를 안긴 훈련이었습니다. 당시 미 해군의 상대역을 맡은 폴 벤 리퍼 해병대 중장은 기존의 군사교리 대신 폭탄을 장착한 다량의 자폭 함정을 활용하여 미군을 압박했는데 물량을 앞세운 자폭 함정의 공세는 미국도 쉽게 방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훈련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군사교리를 개선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훈련 조건을 수정하여 훈련 교훈을 축소시키기 바빴는데요. 결국 이로 인해 무인 수상정의 전술적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판단은 심각한 오판이었습니다. 미국은 2002년에 앞서 2000년 10월에 소형 보트의 자살 공격으로 17명의 전사자가 발생한 피해를 입었던 전례가 있었으며 여기에 2002년 훈련에서 뼈아픈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무인 수상정의 가능성을 그다지 높게 보지 않았던 것인데요. 하지만 현실은 무인 함정의 공격 시도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홍해 일대에서 미군을 압박하는 후티 반군은 무인 수상정에 이어 무인 잠수정까지 활용하여 공세적 작전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받는 미 해군의 함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은 뒤늦게 자신들도 무인 수상정 전력을 보강하고 관련된 작전 교리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결정하였는데요. 이제 무인 수상정은 미래 해군의 발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전략 카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러한 신형 전력과 전장 변화를 얼마나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2024년에 10척의 무인 수상정을 활용하여 동시에 적표적을 타격하는 군집 무인 수상정 운용 능력을 공개하였습니다. 한국이 시연한 무인 수상정은 길이 6.5m, 폭 2m의 크기에 시속 37km의 최고 속도로 기동할 수 있으며 레이더와 전자광학 장비, AI 기술이 적용되어 해상에서 작고 빠른 물체도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난해 한국이 공개한 시연에선 안전상의 이유로 별도의 기관총이나 타격 수단 대신 레이저를 탑재한 후 표적에 대한 대응 능력을 자랑하였지만 실전 배치 과정에선 다양한 타격 수단을 장착할 수 있다는 것도 다른 나라보다 앞서 있는 장점인데요. 이 밖에도 한국은 시속 93km 이상의 속도로 기동할 수 있는 1.2톤급 자폭형 무인 수상정도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하는 자폭 수상정은 길이 5.6m,
폭이 2.05m로 작은 크기의 저렴한 가격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 해군조차도 다량의 자폭 수상정을 막지 못해 패배한 훈련 결과가 있는 만큼 한국이 개발할 자폭 수상정은 우리 해군의 전력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중국과 북한 해군의 특징은 압도적인 물량입니다. 중국은 미국조차 능가하는 함정 보유량에 더해 자국 어선까지 활용한 해상 민병대를 보유하여 수적 측면에서 한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함정 성능이 한국을 절대 따라오지 못하고 있지만 공기부양정 같은 다량의 소형 함정을 통해 호시탐탐 한국 연안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형 함정 또는 해상 민병대를 상대로 한 발에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을 넘어가는 유도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은 그다지 효율적인 방어 전략이 아닌데요. 하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적 함정을 무력화할 수 있는 자폭 수상정이 한국 해군에 도입된다면 수적 우위를 앞세우는 중국과 북한 해군의 위협을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이 무인 수상정 분야에서 앞서 있는 기술력은 정밀한 군집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공개 시연에서 다수의 무인 수상정을 활용하여 가상 표적을 제압하는 기술적 완성도를 보여준 바 있으며 한국의 연구진은 무인 수상정의 군집 운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무인 수상정은 유인 함정에 비해 운용이 제한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어 이를 만회하고 작전 효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다량의 함정이 하나의 팀을 이뤄 임무를 수행하는 군집 운용이 필수적이라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이 계속해서 무인 수상정의 군집 운용 능력을 높인다면 이제는 한국이 현대 해전의 작전 교리를 선도하는 군사 강국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이 무인 수상정 분야에서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해군의 전력 강화와 해양 주권 수호 이외에도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더욱 높여줄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미국은 부족한 함정 전력을 보완하기 위해 향후 100척 이상의 무인 수상정을 도입하고 유무인 함대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미국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함정의 유지 보수와 신형 함정의 건조조차도 버거울 정도로 열악한 조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무인 수상정의 규모가 유인 함정보다 작아 빠르게 건조할 수 있더라도 지금의 미국 조선 현황으로는 원하는 기간 내에 100척 이상의 무인 수상정을 보유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미 해군의 무인 수상정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지는데요. 미국 전체 조선소의 1년 건조량보다 한 개의 한국 기업이 5배 더 많은 건조량을 자랑하는 한국이 무인 수상정을 납품한다면 미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시점에 모든 유무인 함대를 갖추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 기업의 공동 개발과 기술 협력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HD, 현대중공업은 미국의 팔란티어와 무인 수상정 테네브리스를 공동으로 개발하며 미국의 AI엑스포에서 처음으로 개발 현황을 공개하였습니다. 팔란티어는 AI 등 첨단 과학 기술 분야에서 미군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이러한 기업이 한국의 조선업체와 손을 잡고 무인 수상정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은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현재 한국이 팔란티어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무인 수상정은 라틴어로 어둠을 뜻하는 테네브리스로 명명되었으며 전장 17m에 경하 중량 14톤 규모의 크기로 제작될 예정인데요. 앞서 군집 운용 시연에 투입된 한국형 무인 수상정의 길이가 6.5m라는 점과 비교하면 지금까지 개발된 무인 수상정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제작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2026년까지 테네브리스의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며 이렇게 개발된 테네브리스는 해상 위협을 사전에 감지하고 적진을 염탐할 수 있는 무인 정찰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 한국은 남은 기간 동안 수상정에 탑재된 장비가 해상 조건에 관계없이 원활한 성능을 낼 수 있도록 내항 성능을 강화하고 항속거리를 높이며 추가로 스텔스 성능까지 갖출 수 있도록 연구를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미국 기업과 공동으로 무인 수상정 개발에 성공한다면 상대적으로 미 해군에 진출할 확률은 더욱 높아질 수 있으며 미국이 100척 이상의 무인 함대를 구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은 무인 수상정 분야에서도 막대한 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데요. 무인 수상정 분야는 202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겨우 9억 달러를 넘기지 못하는 빈약한 시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30년대 초반이 되면 약 3.5배 증가한 31억 달러의 시장 규모를 가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성장은 해가 갈수록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이제 무인 수상정의 개발은 해군 전력 강화와 방위 산업의 미래 먹거리 확보 차원에서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세계 최고의 조선 역량을 가진 우리 대한민국이라면 미국 시장을 장악할 최고의 무인 함대를 탄생시킬 것입니다. 다음은 25년 1월 22일 한국 조선업 상한가 영상입니다. 먼저 전투함 건조 이전에 한국이 전 세계 조선업계에서 자랑하는 뛰어난 상선 건조 기술력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형 유조선이나 LNG 운반선, 또 컨테이너선 등에서 세계 발주량을 선도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이런 역량은 군함 건조 분야에서도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다는 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미 독도급 대형 수송함과 천왕봉급 상륙함에는 이런 기술력이 녹아들어 자국 해군에 전력화했고 또 헬기를 운용하며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신속히 상륙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변국들이 예의주시하는 전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특히 독도함, 마라도함은 잠재적으로 경항공모함 역할까지 수행할 가능성이 있어 해외에서도 기술 도입 문의가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남아 여러 국가가 운영 중인 마카사르급 LPD는 한국 기업인 대선조선과 인도네시아 PTPAL 간 협력 프로젝트로 탄생한 모델입니다. 이 배는 필리핀, 페루, 브라질 등으로도 수출되어 품질도 괜찮고 가격도 합리적이라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한국은 이미 군함 수출 레퍼런스를 확보하며 앞으로 더 큰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 방산업체들이 주변국의 미묘한 압박과 갑질을 이겨내고 대형 상륙함 건조 역량을 쌓아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해군력 강화는 필연적이며 수출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조는 옆 나라 일본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오는 2027 회계연도 말까지 3,500톤급 물류지원 선박 2척, 2,400톤급 상륙정 유틸리티 4척, 그리고 더 작은 기동지원 선박 4척 등 총 10척의 상륙 수송 함정을 들여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남서쪽 군도 방어와 중국 해양 진출 억제를 위한 필수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호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방 전략 검토를 통해 18대의 중형 상륙정과 8대의 대형 상륙정을 도입하며 대양 해군 수준의 상륙 전력을 완비하겠다는 구상을 드러냈습니다. 이미 다멘 쉬비아디스의 LST-100 디자인을 채택하고 자국 조선사가 이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호주 육군 참모총장 사이먼 스튜어트 중장은 2026년 말 첫 중형 함정, 2028년 말 첫 대형 함정을 건조할 것이라며 굉장히 빠른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필리핀은 이미 타르라급 LPD 2척을 보유하고 있고 추가 2척을 인도네시아 PTPAL에서 건조 중입니다. 2026년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하니 섬으로 이루어진 필리핀 군도에 꼭 필요한 상륙 전력 확충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만은 2022년 자국 조선소가 건조한 유상급 LPD를 취역시켰고 인도는 2021년 LPD 내척 도입 사업을 공고했다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만 역시 상륙 수송함 확보 의지는 여전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일본과 호주처럼 자국 내 건조 우선 원칙이 확고하거나 이미 계약이 진행된 곳은 한국 업체가 진입하기는 쉽지 않지만 동남아, 남아시아 시장이라면 충분히 수주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마카사르급 같은 호평 사례와 독도마라도 같은 대형함 건조 실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국에게는 노려볼 만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이 상륙 수송함 수출 시장에서 얼마나 강점이 있는가를 파헤쳐 봅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상선 건조 능력을 보유했습니다. 대형 블록 제작 능력과 용접 기술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상태이고 조선소 자동화라고 하는 스마트 야드 등에서도 경쟁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앞서고 있습니다. 군함이라고 해서 이 기술이 특별히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더 정밀하고 세밀한 공정이 요구된다는 차이가 있을 뿐 한국 조선소는 이미 해군 함정 건조 노하우를 다년간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실전 경험도 풍부합니다. 독도급 마라도함은 물론 동남아 여러 나라에 수출된 마카사르급 그리고 필리핀 호위함처럼 실제 운용 중인 성과가 이미 있습니다. 이는 구매국들이 가장 중시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만약 구매자들이 물건을 구매할 때 가장 우선시하는 게 해당 제품을 판매한 경험이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만들어서 실제로 운영 중이라면 검증된 거 아니냐는 신뢰를 얻기 훨씬 쉽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국가들보다 조건도 완화해 판매가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미국, 유럽 방산업체들은 핵심 기술 이전을 극도로 제한하거나 고비용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반면 한국은 협상 여건에 따라 상대국 조선소와 합작건조, 부분 기술 이전 등 맞춤형 파트너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우리 대한민국은 대형 선박 건조 기술이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구식화된 기술을 이전해주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보다 뒤처진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그것만이라도 지키기 위해 아등바등하기 바쁠 것입니다. 이는 국산화를 원하는 구매국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제안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치 외교적 제약인데요. 과거 한국이 독도급 대형 수송함을 개발할 시기에 일부 주변 강대국에 압박이 있었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 당시 중국은 굳이 그 정도 크기의 상륙함이 필요한가? 해군이 항모 같은 함정을 갖추면 지역 긴장만 고조시키지 않겠느냐? 라는 식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개발 자체를 주저하게 만드는 압박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를 향해 만들지 말라고 선언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제 외교적인 부분에서 수출 제한을 문제 삼아 우회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국산 기술을 독자 개발해 부족한 부분을 채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아시아 태평양 국가별 동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준비한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입니다. 일본은 나이카이 조선 같은 자국 조선소 등을 통해 LSV, LCU 기동 지원함 등 10척을 건조 예정입니다. 자국 우선 방산 정책이 강력하므로 한국 업체가 진출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두 번째로는 호주인데요. 호주는 대형 상륙정 LCH와 중형 상륙정 LCM을 자체 조선소인 오스탈에서 건조 예정인데요. 이미 다멘 쉬비아디스로부터 디자인을 승인받았기 때문에 해외 업체 협력 가능성은 일부 존재하나 현실적으로 호주도 한국이 주도 수주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국가부터는 분위기가 좀 다른데요. 바로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은 마카사르급 LPD 2척을 운용하고 추가 2척 건조 중으로 향후 더 큰 규모의 상륙함 혹은 지원함을 추가 발주할 경우 한국이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음 네 번째 국가는 대만입니다. 대만은 국산화 정책이 강하지만 유샹급 만톤급 LPD를 이미 한 척 확보했지만 추가 건조분도 자국 우선 정책 예상이지만 과거 한국과 잠수함 기술 협력을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마냥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도입니다. 인도는 현재 LPD 내척 사업을 계획했으나 인도 방산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지연 중입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메이크 인 인디아의 기조로 인한 건데요. 현지 조선소와의 합작이 필수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쉽게 다가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이 기술 이전과 현지 합작을 적절히 제한한다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의견입니다. 이렇듯 일본, 호주처럼 이미 자국 건조 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는 나라들은 어렵지만 동남아나 남아시아로 내려가면 한국이 수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게다가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등은 한국산 군함을 이미 운용 중이거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상당수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중동, 아프리카 등 다른 지역에서도 함정 수출 가능성을 모색 중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등은 해양 안보를 위해 초계함, 호위함, 그리고 상륙 수송 능력을 갖춘 다목적 함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 업체들은 가격 대비 성능을 주무기로 당신들이 원하는 무장 전자장비를 통합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접근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는 미국이나 유럽 경쟁업체들이 갖고 있지 못한 상당한 메리트일 뿐만 아니라 훨씬 유연한 협상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호세리잘급 호위함을 필리핀에 수출할 때도 한국의 현대중공업은 필리핀 해군이 요구하는 무장 옵션인 미사일, 시위즈, 전자전 시스템 등을 고객 맞춤형으로 제안했고
비교적 짧은 납기와 합리적인 비용으로 발주국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한국 해군이 자체 운영 중인 독도마라도함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 고객들이 원하는 중대형 LPD를 맞춤형으로 건조해 줄 수 있다는 것이 강점입니다. 인도가 3만에서 4만 톤급 대형 함정을 원하든 동남아 국가가 1만에서 2만 톤급 LPD를 원하든 한국의 조선소들은 다양한 스펙에 대응할 수 있음을 어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